안녕하세요. 대기업에서 게임 산업을 담당하고 있는 담당 멘토 김기동입니다. 자, 오늘은 넷마블 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넷마블에 최근에 가장 기대하고 있는 게임이죠. 바로 나 혼자만의 레벨업이 출시 5일 만에 양대마켓 매출 1위를 달성했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 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또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근본적인 반등을 위해 어떤 것이 필요한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저희가 넷마블에 기대해 볼 수 있는 추가적인 상승 요인 3가지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넷마블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긍정적으로 나오고 거기에 더해서 나 혼자만의 레벨업의 기대감이 증가를 하면서 주가가 큰 폭으로 이렇게 상승을 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금일 같은 경우에는 차익 실현 매물의 출회 그리고 매물대가 많이 쌓여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좀 저항을 받으면서 주가가 6% 정도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어떠한 대응 전략을 짜는 게 좋을지 그리고 앞으로 어떠한 부분들 지켜봐야 될지까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 테니까요. 영상 시청해 주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넷마블 최근에 굉장히 긍정적인 모습 보여줬습니다. 일단 나 혼자만의 레벨업이 출시 5일 만에 이렇게 양대 마켓 매출 1위를 기록하는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죠. 제가 방금 이렇게 순위를 좀 가져왔는데 나 혼자만의 레벨업이 구글 플레이 스토어와 앱 스토어에서 1등을 하는 긍정적인 모습 보여줬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글로벌 15개국에서도 이 플레이스토어에 매출 10위를 기록을 했고 이게 플레이스토어 누적 다운로드 역시 1000만을 돌파를 하면서 여러 국가에서 초반 인기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앱스토어 매출 순위를 보면 대한민국 1위라고 할 수 있겠고요. 저희가 눈여겨볼 수 있는 국가들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도 11위를 기록하면서 긍정적인 모습 보여줬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인도 같은 경우에도 14위를 이렇게 유지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굉장히 긍정적인 모습도 보여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국가에 대한 내용들은 제가 또 다음 시간에서 다음 영상에서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 테니까요. 계속해서 영상 지켜봐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궁금한 것은 그거겠죠. 이렇게 나 혼자만의 레벨업이 이렇게 긍정적인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넷마블의 추가 상승 동력이 또 어떤 것들이 있을지 앞으로 어떠한 부분 지켜봐야 되는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내용 제가 좀 여러분들에게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려고 정리를 좀 해왔습니다. 일단 함께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근본적인 게임주의 반등을 위해서 저희가 봐야 되는 부분들은요. 바로 대히트 게임 등장으로 향후 게임들의 추정치 그리고 히트 레이티오의 추정 확률을 높이는 이벤트가 발생을 한다던가 아니면 기존과는 다른 참신하고 새로운 시나리오의 등장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 중에서 나 혼자만의 레벨업이 첫날 1 매출 140억 원을 달성을 하면서 여기에 대한 긍정적인 모습 보여줬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 히트 레이티오 혹시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면 전체 사용자 수 대비해 적중한 사용자 수다라고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요. 일단 모바일 이 게임주 반등을 위해서 현재 좀 조건이 갖춰진 상황입니다. 특히 넷마블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첫 번째, 모바일 게임 시장의 결제 회복되는 모습 좀 보여줬고요. 그리고 비용 효율화로 좋은 실적 보였다라고 할 수 있겠고, 나 혼자만의 레벨업으로 메가히트가 등장을 하면서 넷마블 굉장히 긍정적인 모습 보여줬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우선 첫 번째로 모바일 게임 시장의 결제 회복에 대한 내용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함께 살펴보면요. 이 모바일 인덱스 데이터 기준으로 1월과 4월에 국내 모바일 게임 결제 같은 경우에는요. 전년 대비 0.2% 증가한 2조 3,786억 원으로 추정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0.2%라는 수치를 저희가 함께 봤을 때 반등을 말할 만한 수치는 아닌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23년 1월과 4월에 이 연 성장률 좀 마이너스 7%였다는 것을 고려해 본다고 한다면 반등 시그널로 볼 수 있는 충분한 여지가 있다고 할 수 있겠죠. 또한 센서 타워 자료에 따르면요. 글로벌 24년 모바일 게임 시장 같은 경우에도 780억 달러로 이 YOY 플러스 2% 성장 전환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뚜렷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지는 않지만 2년간의 역성장이 멈춘 점 매우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첫 번째 이유 저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모바일 게임 시장의 결제 회복이요. 두 번째는 비용 효율화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비용 효율화 살펴보면은 이렇게 좀만 차트를 켜겠습니다.
이 인건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넷마블 같은 경우에 인건비라던가 마케팅비를 효율화하는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면서 실적 같은 경우에도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되는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더라고 볼 수 있겠죠. 따라서 여기에 대한 내용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일단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가장 통제하기는 쉽지만 동시에 가장 통제하기 어려운 비용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만 보면 좀 이해하기 쉽지 않으실 것 같은데요. 세부적인 내용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22년에 급속도로 성장을 했던 게임사 같은 경우에는요, 인건비 측면에서 급여와 재직 인원이 증가를 하면서 비용 상승이 굉장히 컸습니다. 하지만 24년 현재 같은 경우에는 급여는 줄었고요. 그리고 이제 재직 인원 같은 경우 오히려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구체적인 수치로 23년 4분기 게임사 인건비 총액 같은 경우에는 7,739억 원이었는데 24년 1분기 같은 경우에는 7,708억 원으로 상승이 억제된 상황이죠. 여기에 더해서 넷마블 같은 경우에는 23년에 구조 조정을 펼쳤기 때문에 작년부터 인력을 줄여왔던 회사들은 올해부터 인건비 절감 효과를 볼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이러한 모습 덕분에 넷마블 같은 경우도 실적이 긍정적인 모습 보여줬다라고 볼 수 있겠죠. 따라서 저희가 앞서서 본 세 가지의 게임주 반등을 위한 조건, 넷마블이 포함되어 있다는 부분 조금은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나 혼자만의 레벨업의 이런 글로벌 메가 히트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들어볼 수 있겠죠. 따라서 앞으로도 나 혼자만의 레벨업이 계속해서 인기를 끌 수 있을지 함께 지켜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 좀 긍정적으로 지켜봐야 되는 이유가 과거의 차트 사례를 좀 보면 한눈에 이해하기 쉬우실 것 같은데요. 넷마블 같은 경우에는 나 혼자만의 레벨업이 기대감이 고조가 되고 예상상으로 주가가 상승을 하는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는 게임주의 특성에 있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게임주 같은 경우에는 신작을 앞두고 해당 게임의 기대 수준에 따라서 주가가 올라갑니다. 그리고 게임 출시 후에는 실제 성과가 시장 기대치를 상회를 했는지 아니면 하회를 했는지에 따라서 주가가 상승하거나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인데요. 넷마블 같은 경우에는 나 혼자만의 레벨업으로 주가가 상승하는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줬고 그리고 게임 출시 후에 실제 성과가 시장의 기대치를 상회를 하면서 이렇게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할 수 있겠죠. 따라서 저희가 앞으로 지켜볼 수 있는 부분은 계속해서 넷마블의 나 혼자만의 레벨업이 흥행을 이어갈 수 있을지 그리고 시장이 굉장히 크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는 이런 인도라던가 아니면 미국에서 순위를 높여갈 수 있을지 이러한 내용들을 함께 지켜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만약 이러한 부분들이 각광을 받으면서 긍정적인 모습 보여주게 된다고 한다면 추가적으로 조정 중에 다시 반등을 할 수 있는 모습도 기대해 볼 수 있겠죠. 따라서 이러한 면들이 이렇게 극대화되면서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게 된다고 한다면 저희가 전에 이렇게 저항을 받았던 라인대를 다시 한번 돌파할 수 있을지 함께 지켜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또한 차트를 크게 봤을 때 제가 저번 영상에서 이 라인대가 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라인대가 앞서서 지지 저항을 받았던 라인대뿐만 아니라 매물대가 많이 쌓여있는 구간대이기 때문에 이 구간대를 돌파할 수 있을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돌파 후에 긍정적으로 안착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고 한다면 매물대를 봤을 때 상대적으로 적은 매물대가 위치해 있는 것을 근거로 봤을 때 추가적으로 상승할 가능성도 높아지는 것을 기대해 볼 수 있겠죠. 따라서 저희가 앞으로 지켜볼 수 있는 부분들은 단기적으로 이러한 저항받는 라인들을 돌파할 수 있을지 함께 지켜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상승에 대한 전략들 자세하게 설명해 드렸고요. 이제 하락에 대한 내용도 좀 살펴봐야겠죠. 아무래도 게임주 같은 경우에는 흥행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승을 많이 하고 흥행하면 실제로 상승을 하지만 이 흥행을 하다가 매출 순위가 하락을 하거나 아니면 앞으로 넷마블에게 있을 신작들이 흥행을 실패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만약 이러한 악 영향이 끼치면서 주가가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게 된다고 한다면 저희가 앞서 지지를 받았던 라인대 그리고 앞서 지지를 받았던 장기동 평균선인 241선에서 지지받을 수 있을지 지켜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앞서는 매물대와 이제 전에 이렇게 지지저항을 받았던 라인대에서 지지받을 수 있을지도 함께 지켜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넷마블에 앞으로 기대해 볼 수 있는 세 가지에 대한 요인들 그리고 저희가 어떠한 부분들을 주로 지켜봐야 되는지 여러분들에게 전달 드리면서 진행을 했고요. 해당 영상은 개인적인 의견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투자자분들의 주관적인 생각과 해당 내용을 토대로 현명한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영상 잘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